안녕하세요. 이보다 쉽게 한자를 가르쳐 줄 수는 없다. 자, 한자를 좋아하는 한량쌤의 한자 강의 부수 4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수는 한자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글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반드시 한자를 공부할 때는 부수 214자를 암기를 해주시는 게 한자를 공부하는 가장 큰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물론 214자를 다 외우는 것도 좋겠지만 다 못 외워도 어쩔 수가 없겠죠.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들은 반드시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장군부라는 글자가 나왔어요. 장군부. 자, 어떤 글자를 나타낼까요? 장군이라는 거는 무엇을 뜻하는 글자였을까요? 자, 장군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군,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일까요? 자, 그 장군이 아니에요. 자, 이 장군은, 자, 통으로 나와 있는 거를 나타내는 글자가 장군부라는 글자인데요. 자, 시골에 가면 예전에는 농사 지을 때 똥장군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이 안에 통이죠? 똥을 담아서, 자, 거름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통을 장군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글자가 들어가 있는 글자들은 대부분 장군, 그러니까 항아리 또는 통을 나타내는 글자들은 장군 부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물망자라는 글자는 대표적으로, 자, 머리에 붙어 있는 변형자가 있어요. 자, 이 글자는 대부분 위쪽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가 나왔을 때는 그물이라든지 뭐가 걸려 있다라든지 덮어져 있다라든지 이런 글자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양자가 나왔는데요. 양양자, 머리에 뿔이 나 있는 양의 모양을 보고 나타낸 글자죠. 자, 포함된 글자들은, 자, 아름다운 미라든지, 자, 양은 무리를 짓기 때문에 무리군이라든지 이런 글자들은 양양자가 포함된 글자예요. 자, 깃우라는 글자는 새의 깃털의 모습을 보고 나타낸 글자예요. 자, 기두가 들어가 있는 글자들은 새와 관련된 글자들이 기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글자는 할아버지를 뜻하는 글자인데요. 할아버지 옹이라는 글자인데 할아버지의 긴 수염이 꼭 새의 깃털 같아 라는 글자인 뜻을 가진 글자예요. 자, 나왔어요. 자, 저희는 흔히 늙을로 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엄은 어떻게 붙는 거죠? 엄은 글자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엄이라 그랬어요. 자, 늙을 로자가 나오면 대부분의 글자는 이 밑에 자 쓰여지겠죠. 자, 늙을 로자가 포함된 글자들은 생각하다라는 생각할 고자라든지, 자, 사람 자라는 글자가 늙을 로자가 포함된 글자고요. 말이을 이자가 포함된 글자는 견딜래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겠죠. 쟁기뢰라는 글자는, 쟁기는 뭐 하는 거죠? 쟁기는 농사를 짓는 농기구의 일종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쟁기뢰자가 포함되어 있는 글자는 대부분 농사를 짓는 거랑 관련된 글자들이 쟁기뢰가 포함된 글자가 나와요. 자, 기이자가 나왔어요. 귀이자는 눈목자라는 글자와 기이자라는 글자는 비교를 해주시는 게 좋죠. 자, 귀가 들어가는 글자는 대부분 듣다라는 뜻으로 나오는 글자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분율자라는 글자는 부통을 손으로 잡고 있는 모양을 보고 나타낸 글자가 분율이에요. 자, 이 글자가 나오면 필기구라든지 또는 규율이라든지 이런 뜻으로 나오는 글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고기육이라는 글자는 어떤 글자죠? 이거? 자, 이 다롤이죠. 다롤인데, 자, 고기 육자가 변형을 하면 다롤로 쓴다 그랬어요. 자, 뭐라 부른다 했죠? 육달월 이렇게 부른다 했죠. 매우 중요한 글자죠. 자,
고기 육자가 들어가는 글자는 어떤 뜻으로 나오냐면요. 대부분 고기 또는 신체에 관련된 글자들은 고기 육자가 포함된 글자들이 많이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허벅지라든지 팔뚝이라든지 신체 일부분인 간이라든지 폐라든지 이런 글자들은 고기 육자가 포함된 글자예요. 자, 많은 글자에서 이 다롤이 나와 있는 글자를 만나면 이 글자는 대부분 다롤이라는 뜻보다는 고기 육자인 육다롤로 쓰였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매우 중요한 글자이기 때문에 빨리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고기 육자 매우 중요한 글자예요. 신하 신자는 신하의 모습을 보고 신하의 한쪽 눈의 모습이죠. 자, 이 글자는 이런 글자들을 와자나 이말 임이라는 글자를 포함하고 있고요. 자, 스스로 자자는 사람의 신체의 일부분을 보고 나타낸 글자예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사람의 코의 모양을 보고 나타낸 글자가 스스로 자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자가 나온 글자는 대부분 코와 관련된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냄새를 맡다 등등의 글자들은 스스로 자자가 들어가는 글자가 되는 거예요. 이를지라는 글자는 땅에 오는 거죠. 땅에 도착을 하다. 자, 이 글자가 들어가면 도착하다라는 뜻으로 나오는 글자가 많아요. 자, 절구구라는 글자는요, 절구통의 모양을 보고 나타낸 글자예요. 자, 선생님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절구통의 모양을 보고 나타낸 글자가 절구구자예요. 자, 이 글자가 나오면 절구통이라든지 이렇게 움푹 파져 있는 글자들이 절구구자가 포함된 글자들이 나와요. 근데 절구구자의 뜻으로 나오는 글자들은 많이 있지는 않겠죠. 입에서 삐쭉 나와 있는 혀의 모양을 보고 나타낸 혀설자예요. 자, 이 글자가 포함된 글자도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혀설자를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그러지다라는 글자인 어그러질 처는, 자, 그럼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그러지다가 무슨 뜻일까? 어그러지다. 자, 어그러지다는, 자, 사람의 다리가 서로 교차를 하는 모양을 보고 나타낸 거예요. 자, 춤을 추기 위해서는 다리를 교차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춤출무라는 글자가 어그러질 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자는 타는 배죠. 사람의 배가 아니고 타는 배를 나타내는 배주자예요. 자, 이 글자가 나오면 대부분 배랑 관련된 글자들이 나와요. 자, 머무를 간자라는 글자는 머무를 간 또는 칠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글자가 포함된 글자들은 많이 있진 않아요. 자, 빗색자라는 글자를 만나실 때는, 자, 빗색자는 고을읍이라는 글자와 비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죠. 자, 풀초자라는 글자는 매우 중요한 글자예요. 풀초자는 변형을 하거든요. 자, 풀초자는 변형을 해서, 자, 어디 부분에 나오냐면요, 윗부분에 나와요. 자, 윗부분에 나오는 글자를 뭐라 부른다 했죠? 자, 머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 글자를 초두머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초두머리가 나오는 글자는 대부분 어떤 뜻으로 쓰였을까요? 맞아요. 초두머리가 나오면 풀이나 꽃 이런 글자들이 나오는 게 초두머리가 포함된 글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매우 중요한 글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대나무 죽이라는 글자와 비교를 해주셔야 돼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은 법문이 호자라는, 원래는 본래는 범호자라는 글자인데요. 자, 밑에를 없애버렸죠. 자, 이 글자가 나오면 범하고 관련된 글자들이 나오는데 포함된 글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벌레충이라는 글자는 매우 중요한 글자입니다. 자, 벌레충은 3개가 합쳐져서 벌레충자인데요. 벌레충은 하나만 써도 부수에서는 벌레충이라고 부르죠. 자, 이 글자는 벌레가 포함된
글자예요. 자, 어떤 뜻으로 쓰였을까요? 자, 벌레라든지 또는 짐승에 관련된 글자들은 벌레 충자가 들어가는 글자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진해를 나타내는 진해공 또는 날아다니는 모기문, 그 다음에 벌봉, 뭐 이런 글자들은 반딧불형, 이런 글자들은 저희가 알고 있는 벌레들이죠. 자, 이 글자가 들어가는, 벌레충이 들어가는 글자는 대부분 곤충이나 또는 짐승하고 관련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은 피얼인데요. 자, 그릇명자 배웠죠? 그릇명자와 그물망자와 구분을 지어줘야 되는 글자예요. 자, 무리중이라는 글자가 피얼에 포함된 글자예요. 자, 단일행이라는 글자가 나왔는데 단일행이 나오면 거리나 마을 이런 뜻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드자는 정말 중요한 글자죠. 자, 오드자는 변형자를 가져요. 어떻게 가졌죠? 점을 2개를 찍었네요. 앞의 시간에 점을 하나 찍은 글자를 배웠어요. 자, 점을 하나 찍은 글자와 점을 2개 찍은 글자를 비교를 하셔야 돼요. 자, 점을 하나 찍은 글자는 뭐였죠? 보일시라는 글자였어요. 자, 점을 2개를 찍으면 의자라는 글자예요. 자, 이 2가지 글자를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자, 글자에서 봤을 때는 의 변과 보일시 변이 나오면 뜻이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오드자를 구분해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드자가 들어가는 글자들은 대부분 옷하고 관련된 글자가 나오겠죠. 자, 옷을 입다, 옷을 벗다, 옷의 종류인 치마 또는 바지, 소매 이런 뜻으로 나오는 글자들이 대부분 오드자가 포함된 글자들이에요. 자, 덮을아라는 글자는 변형자가 있는데요. 자, 이 글자는 윗부분에 나타나는 글자예요. 자, 덮을아.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가 나오면 뭔가를 덮어놨다라는 글자의 뜻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올견자는 어떤 글자들이 합쳐져 있죠? 자, 눈목과 걷는 사람이 들어가 있죠. 걸어다니면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볼견자가 나오면 뭔가를 보다라는 뜻이 대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볼견자가 옆에 붙어 있으면 이 글자의 뜻은 보다라는 뜻으로 나왔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뿔각자는 쓸용자랑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뿔이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가 나오면 우뚝 솟아있는 뿔하고 관련된 글자들이 뿔각이 포함된 글자예요. 자, 말씀언이라는 글자는 매우 중요한 글자예요. 자, 말씀언이 포함된 글자들은 상당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언자가 들어가는 글자는 어떤 뜻으로 쓰였을까요? 자, 말씀언자가 포함된 글자들은 대부분 말을 하는 것과 관련된 글자가 나와요. 자, 말을 어눌하게 하다라는 글자도 있고요. 말을 잘하다라는 글자도 말씀언자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읍조리다라는 뜻도 있을 수 있고, 말씀화 등등의 말을 하는 상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군가를 속일 수 있는 말로 속이다, 속일사라는 글자도 말씀 언자가 들어가는 글자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 언자가 들어가는 글자들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말씀 언자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골짜기 곡자예요. 골짜기 곡자는 산에서 샘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나타낸 거죠. 자, 이 글자가 나오면 골짜기나 이런 뜻으로 나오겠죠. 자, 포함된 글자들은 많이 있지 않아요. 콩두 또는 제기두라고 나왔는데요.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릇의 모양을 보고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럼 제사랑 관련된 글자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중요한 글자는 아니기 때문에 콩두 자체를 애워둘게요. 자, 돼지 시자라는 글자는 자, 멧돼지를 나타내는 글자인데요. 큰 돼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몸집이 큰 짐승을 나타낼 때 돼지 시자가 나오기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돼지 돈이라는 글자와 코끼리 상이라는 글자가 돼지 시자에 포함된 글자예요. 자, 벌레치 또는 해태치라고 부르는 글자인데요. 상상 속의 동물이에요. 자, 해태 어디서 봤을까요? 자, 법원 앞에 가면 해태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때 나오는 게 해태인데요. 상상 속의 동물, 왠지 고양이나 사자, 호랑이 비슷하게 생겼죠? 자, 그래서 해태치라는 글자, 벌레치라는 글자가 나오면 표범이라든지 또는 고양이라든지 이런 글자들의 뜻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조개패라는 글자는 매우 중요한 글자예요. 자, 예전에는 조개를 어떤 역할로 썼냐면요. 조개를 돈의 역할로 썼어요. 자, 조개 껍질을 돈의 역할로 썼기 때문에 조개패자가 포함된 글자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 글자가 포함되면 대부분 글자는 돈하고 관련된 글자들이 많이 나와요. 자, 돈하고 관련된 글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개패자가 포함이 딱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글자는 돈하고 관련된 글자가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재물재라는 글자도 있을 수 있고요. 돈이 없어졌죠. 가난한 빈자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자, 돈을 빌려줬어요. 빌릴 대자도 포함될 수 있어요. 자, 이 글자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볼견자와 비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닮았죠? 닮은 글자를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붉을 적자는 흙이 붉은 거예요. 자, 붉을 적자가 나오면 붉다라는 뜻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요. 포함된 글자는 많이 있진 않아요. 자, 달릴 주는 달려가는 거죠. 자, 달려가는 상태는 어떤 상태가 있을까요? 달려가다, 뛰어넘다, 그 다음에 일어나다, 달려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죠. 일어날 기라는 글자가 있고요. 뛰어넘을 올이라는 글자가 있고 뛰어넘을 초라는 글자가 있어요. 자, 달려가는 거예요. 발족자는 매우 중요한 글자입니다. 자, 앞에서 손수를 배웠죠. 손수 변형하죠. 자, 발족도 변형을 합니다. 자, 안에 그칠지가 포함이 되어 있네요. 자, 발족자는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는데요. 자, 발족이 포함된 글자는 많이 있어요. 어떤 글자로 나왔을까요? 자, 발족이 포함된 글자들은 대부분 발의 상태가 나오는 글자가 많아요. 자, 발로 어떻게 하죠? 걸어가죠. 그 다음에 발로 뛰어넘을 수도 있죠. 발로 밟고 가면은 흔적이 남을 수도 있죠. 그런 뜻으로 나오는 글자들은 발족자가 포함된 글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몸신자는 여자의 몸에 임신한 여자의 몸을 나타낸 글자인데요. 아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 글자가 나오면 몸하고 관련된 글자가 나올 거예요. 수레거 차가 나왔는데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떨 때는 거라 부르고 어떨 때 차라 부를까요? 자, 흔히 바퀴의 숫자를 보고 나타낸 글자인데요. 자, 바퀴가 2개를 거라 부르고요. 4개 이상을 차라고 부른답니다. 자, 수레거차는 매우 중요한 글자예요. 자, 수레거차가 포함된 글자는 대부분 수레랑 관련된 글자들이 나와요. 수레랑 관련된 글자인 바퀴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수레의 종류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런 글자들은 수레거차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매울신이라는 글자가 나왔죠. 맵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글자예요. 별진 또는 날신이라는 글자가 나왔어요. 자, 이 글자는 포함된 글자가 적기 때문에 이 글자 별진 날신으로만 외워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쉬엄쉬엄 갈착이라는 글자는 매우 중요한 글자예요. 자, 이 글자는 앞전에 배웠던 길게 걸을 인이라는 글자와 닮았어요. 자, 쉬엄쉬엄 갈착은 위 점이 하나 더 들어있죠. 자, 반드시 2가지 글자는 비교를 해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쉬엄쉬엄 갈착자가 포함된 글자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쉬엄쉬엄 갈 착자가 들어있는 글자는 대부분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요. 길이라든지, 자, 길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어떨까요? 자, 빨리 갈 수도 있죠. 늦게 갈 수도 있고요.
가까운 데를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멀리 갈 수도 있고요. 사람을 만났을 때 피해 갈 수도 있고요. 돌아올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글자들의 뜻이 나오는 게 쉬엄쉬엄 갈 착이에요. 쉬엄쉬엄 갈 착자가 포함된 글자는 아주 많아요. 자, 많기 때문에 빨리 파악을 해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부수 강의를 했는데요. 자, 부수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해요. 자, 글자가 그렇게 어려운 글자도 많이 있지만 또 쉬운 글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214자를 외우는 거는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낯설고 어렵죠. 자, 자꾸 반복해보고 자꾸 눈에 익혀주시는 게 한자를 잘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자는 자꾸 봐야 됩니다. 자, 자꾸 보고 입으로 자꾸 소리를 내보고 해야 저희가 그러잖아요. 자주 만나는 친구들은 친해지죠. 근데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만나는 친구들은 왠지 서먹서먹하겠죠. 한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눈에 봐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한자의 박사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번 시간 마칠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